집주인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 내가 투자한 금액은 줄어들고 전세금이 올라가서 당연히 나한테 수익이 생기는 거.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지 반대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역전세에 대한 내용부터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역전세 이런 주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주제,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말하진 않는데 TV에서 뉴스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야 그래도 부동산 유튜버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은 역전세부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전세가 뭘까요? 역전세가 지금 되게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왜 문제인 것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역전세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역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전세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을 팔아서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 맞아요.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집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받는 게 계약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좀 복잡한데 역전세라는 게 딱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좀 들자면 이거예요. 하나는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에 역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전세금보다 새로운 전세금이 낮아졌을 때 요건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요 두 번째예요. 새로운 전세금이 현재 전세금보다 낮아진 경우에 문제가 좀 커지는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채널A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B아파트인데 2년 전에 21년도죠. 그때 5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23년에 2억 8천만 원으로 전세금이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가 생긴 거잖아요. 전세 계약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받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5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2억 8천만 원을 받으면은 전세 계약이 문제없이 돌아가요. 근데 실제로 집주인들이 집을 살 때요, 이 전세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혹은 다 있는 상태에서 샀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받고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집주인에게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금이 낮아지니까 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전세금이 요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금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갭은 요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투자해야 되는 건 이 주황색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 내가 투자한 금액은 줄어들고 전세금이 올라가서 당연히 나한테 수익이 생기는 거.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지 반대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되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요건데 집주인인데 역전세 때문에 집 날리는 줄 알았다. 기존 전세금이 8억이고 현 시세가 6억이다. 세입자는 6억 안 해주면 나가겠다라고 하고 새로 세입자 받으려고 그러면 내 돈 2억이 필요한데 돈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떨어지고 일단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세입자에게 역월세로 내가 매달 월세를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1년 상반기 때부터 해가지고 전세 급하게 올려가지고 2년 계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1억 5천 돈 구하고 세입자랑 역월세 협의하느라고 몇 달 동안 피 말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을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세입자가 경매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회수한 다음에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것도 이제 채널A 뉴스 기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서울 아파트 역전세 비중을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 21년도에 계약했던 그 비용보다 약 한 50% 가까이 45% 정도 되는 주택이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45%면 대부분 두 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역전세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경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요, 만기가 되면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재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이제 23년도에 입주를 하려고 해요. 그럼 잔금을 치르고 가야 되니까 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외국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게 돼가지고 사는 곳을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역전세가 되고 나면요, 다른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주인을 가진 사람들만 문제가 안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세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뉴스랑 기사에서 매일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과정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사실 집주인이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의 영향권 안에 세입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나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세입자에게 이 문제가 전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미리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현재 시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는 거지,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싸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집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곳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은 곳들은 사실 좀 문제가 커질 것 같긴 해요. 일단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50% 정도 되면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이번에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본 거였는데, 역전세가 되게 좀 커졌더라고요. 사실 역전세가 언제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폭발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새 아파트가 좀 대규모로 입주를 시작한다든지 하면서 역전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단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은 다시 시세를 복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에 좀 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